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결국에는 나에게 상처만 남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털 속에 날카로운 발톱을 감추고 있는 고양이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왜 그들의 진짜 모습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활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들을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시선과 따뜻한 공감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이 영상과 함께 현명한 관계를 위한 작은 깨달음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행동하지만 그 내면에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계산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이들의 가면은 단순한 사회적 역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마치 연극 배우처럼 자신의 진짜 감정과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우리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 접근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철학적으로 위선은 내면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철학자는 행위의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보편적인 도덕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친절은 진정한 따뜻함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주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찾아 이용하고 거짓말이나 뒷담화, 과장된 칭찬, 심지어 협박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마치 거미가 끈적한 거미줄을 치듯 교묘하게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이러한 조종 심리는 깊은 자기애적인 성향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한 것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지나치게 과장된 칭찬이나 관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이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려드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늘 착한 척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거나 좋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착한 척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자주 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을 자주 하고 공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리 있는 친구나 희생하는 자식 등으로 포장하여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칭찬에 너무 몰입하지 않고 건조하게 반응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에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해보면서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의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활함과 계산적인 태도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활한 성향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보이도록 행동하기도 합니다. 책임감이 부족하여 상황이 불리해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의 친절함이 선택적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등 사람을 급으로 나누어 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친절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관계 초반에 지나칠 정도로 애정 공세를 퍼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다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친한 척하는 것을 상대에게 지는 기분으로 느껴 보복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끌어내리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거울로 삼아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하려 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의 반응이 오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사로잡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 불가능한 감정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행동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능숙하게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친해지려 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틈도 없이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대화를 통해 진정한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조종하려 합니다. 다정한 척하는 말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과거 상처나 불안감을 자극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조종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책임 회피와 피해자 코스프레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숙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늘 피해자처럼 포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으려 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불행의 희생자인 양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죠. 이러한 행동은 내면의 불안정함과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도 능숙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특정인을 고립시키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고방식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중요한 순간에 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어길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또한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나누고 차별적으로 대합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냉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마치 계급을 나누듯 사람들을 분류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관계를 맺고 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고 사회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무리와 어울리며 특정 그룹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따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약속 불이행에 너무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결핍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별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또는 그들의 차별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8번째, 과장된 자기 자랑과 공감 능력 부족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물건이나 성과를 과장하여 자랑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며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죠. 그들의 자랑은 진정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정함을 감추기 위한 허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에 진심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 부족은 종종 자기애적인 성향과 연결됩니다.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과장된 자기 자랑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랑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외로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9번째,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려 합니다. 전형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강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약한 비겁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하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이 무언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불안정한 자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인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비하와 조롱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의 논쟁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올 때라도 상대하지 않으며 무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10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아서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갑니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언제 거짓말이 드러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태도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며 거짓된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며 거짓된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11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 바쁩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기적인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그 진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다른 사람들보다 비싼 것을 먹고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쓰는 행동이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기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12번째,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너무 빠르게 친해지려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급하기 때문에 자신이 점 찍은 상대의 삶에 전광석화처럼 침투하여 상대를 얽어맵니다. 타고난 사냥꾼과 같은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침투하는 적절한 시기는 상대방이 뭔가 큰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바라는 상대방의 마음에 파고들어 마치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자신을 과장하거나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 속으로 함부로 침범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과 친절한 행동 뒤에는 언제나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3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하죠. 흥미롭게도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때로는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의 허풍과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신을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며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해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상황을 보았다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활한 사람과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과장된 자신감 뒤에 숨겨진 불안정함과 낮은 자존감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항상 강요합니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관계가 나빠질까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이런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존중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강요는 결국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억지 주장에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고 부당한 강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철학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강요는 우리의 정신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활한 사람들의 13가지 특징에 대해 깊이 있는 시선과 따뜻한 공감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며 관심을 갈망하고 계산적인 친절을 베풉니다. 또한 책임 회피와 피해자 코스프레에 능숙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사람을 차별합니다. 과장된 자기 자랑과 공감 능력 부족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며 상황을 이용하고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며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립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현명하게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다정함과 친절함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선적인 행동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주장처럼 모든 상황을 흑백 논리로만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인간의 본성과 동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교활한 사람이 있다면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거나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는 것 또한 용기가 필요한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관계의 흐름 속에서 진심을 파악하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우리는 진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교활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관계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